안녕하십니까. 맹세의 닥치고 외신 읽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백영래 기자님이 나와 계신 걸로 봐서 오늘은 아마도 트럼프의 트윗 뽀개기 두 번째 시간이 아닐까 상상이 되시죠? 네, 저희가 2주 전에 첫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백 기자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생업 때문에 바빠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격주로라도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트위터 얘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잠깐 홍보부터 시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트럼프가 트위터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언론의 불공정 보도, 왜곡 보도, 그다음에 또 심지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뻔했죠. 당연히 당선이 됐는데, 뭐 CNN 같은 경우는 뭐 절대 90% 이상으로 힐러리 승리를 점수섰고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론을 불신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트위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는 빠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민하고 직접 맞닥뜨려서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중재자는 고사하고 사실 전달의 역할도 못하니까 결국은 왜곡을 시키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저희 그 언론이 미국보다 더 심하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문비어 첨가 부르잖아요. 문비어 첨가. 문비어 첨가죠. 문비어 첨가. 볼 게 없어요.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TV 다 끄잖아요. 그렇죠. 껌버리고. 공중파 보는 사람들 없어요. 케이블 골라서 보나 유튜브 보나 하지. 그렇죠. 안 봐요. 요새 파라볼라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언론에 맞서기 위해서 외신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를 돌아보자 이렇게 취지를 목적으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자, 저희 외신이 어디에 있냐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국제관계 외교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뉴스가 톱이 있냐면요.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관한 그 기사가 톱으로 나왔는데요. 이 지역은 중국 그 한족하고는 또 다른 민족들이죠. 이슬람교를 갖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곳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네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중국하고 이제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하니까 이제 중국의 그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가 300m마다 하나씩 붙습니다. 감시를 위해서. 저 실업률 해서 되겠네. 그렇죠. 공무원. 창조경제네. 공무원으로 실업률 확 낮춰주고. 뭐 그걸 목적으로 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장 위구르 지역 그 주민들은 굉장히 좀 감시 때문에 힘들고요. 강제 수용소에 막 보내지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경찰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의점처럼 자주 있더라고요. 편의점 지구대라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저 해병대 아저씨들이 컨테이너에서 지켜주시는데 거기는 친절하게 경찰 아저씨들이 그렇게 300m마다 너무 친절하네요. 너무 친절하다. 지키는 게 아니고 감시입니다. 친절한 감시. 수용소로 보내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중국 국가를 못 부른다. 이것도 수용소로 보내는 이유가 된답니다. 미국은 NFL 선수들이 국가 올리면은 난 인정 못하겠다고 무릎 꿇는데 그런 사람들 벌써 수용소 끌려갔겠네요. 중국 같은. 당연하죠. 자, 중국 뉴스 헤드라인에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럽 뉴스에 좀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제 이런 영국에서 이슬람 갱단의 아동 성폭행이 어떻게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은폐되어 왔나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주도 난민, 예멘 난민 문제 심각하잖아요.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 심지어 청와대 청원단에 20만 이상의 청원을 했다고 난민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지원금까지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의를 거슬리고 있는 게 지금 문 정권의 찬성하시는 분들은 한 명씩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홈스테이저만 한 달씩만 해보시면은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특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난민과 유럽, 독일, 이렇게
뭐 유럽연합을 분열시킨다 할 정도로 독일, 유럽에서도 이 난민 문제가, 이슬람 난민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성폭력, 강간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슬람 문화의 그 집단 강간을 놀이처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타로하시고 그 비슷한 건데 이름이 어려워서 잘 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선 위에 이렇게 이런 거 뭐 차도를 이런 거 안 쓰고 다니면 그런 애들은 강간해도 된다. 조리 돌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뭐 용인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갖지 않은 그 이교도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그 민족 여성들의 경우에 강간을 해도 된다는 것도 이상한 생각 속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유럽에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난민 제한해야 된다, 안 된다, 거부해야 된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메르켈이 결국은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중에 테러리스트는 얼마나 속여가 들어올까 심각하죠. 그 조경태 의원이 그래서 제주도 그 무비자 있고 이거 지금 안 된다 하는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의원들은 이런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국제관계 외교에 들어오시면 우리 국제 이런 외신들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경외신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트럼프 트위터 뽀개기 자 2회를 해야겠네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2회.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트럼프 트윗 중에서 중의성을 가진 것만 가지고 이렇게 쭉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 트럼프가 뭐 트위터에서 트윗 날릴 때마다 맨날 중의성 있는 건 아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죠. 6월 27일하고 6월 2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굉장한 사건이 터졌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 거의 멘붕에 가까운 소식이고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트럼프한테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에 호박이 넝풀채로 터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트윗하고 관련 기사를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기 이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중의성에 대해서 이번엔 트윗에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문장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보면 쉬워요. John found a book on Main Street인데 요게 이제 중의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 칠한 부분이 요게 핵심인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밖에 모르겠는데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책을 발견했다.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한번 볼까요? 있을 거예요, 이거. 답이. 있죠? 네,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에 놓여 있었던 책을 한번 존을 찾았다 해서 이때는 온이 두 개 걸려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겠네. 왜냐면 온 메인 스트리트가 누구를 수식하느냐. 존을 수식하게 되면 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동안 발견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네요. 맞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남아있는데 요게 온이 about 대신 on을 쓸 수 있어요. 주제로 쓸 수도 있어요. 힌트. 뭐에 관한 그렇죠. 그러면은 딱 보면 그렇죠. 메인스트리트에 관한 책을 한 건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일단은 방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학교에서 배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중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만 이용하면 재미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트윗을 쓸 수가 있죠. 이건 트럼프 전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먼저 이제 볼 그 트윗이 이겁니다. 이 지미 펠런이라는 사람은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쇼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면 투나잇 쇼인가요? 그걸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투나잇 톡쇼에서 이제 선두로 원탑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2016년도에 그 대선 기간 중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트럼프를 불러가지고
자기 이제 그 쇼에 불려가지고 머리를 갖다 한번 이렇게 여기 됐어요. 머리를 갖다 완전히 엉클어뜨린 게 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하잖아요. 뭐 머리가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충동이 있나 봐요. 그걸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족시켜서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Jimmy Fallon is now whimpering. 그래서 whimpering 하면은 징징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징징하냐면 사람들 모두에서 징징대는데 그가 했던 거 어떤 거냐면 헤어쇼인데 나하고 했던 유명한 헤어쇼가 헤어쇼에 대해서 징징대요. 그래서 그 헤어쇼에서 그가 심각하게 정말로 내 머리를 갖다가 헝클어놨다. 그리고 그가 We have done it different.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가정법인데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뭐 다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it is said 뭐라고 말해주냐면 to have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완료 부정사거든요. humanize me. humanize 하면 이게 인간처럼 보이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미친 광대처럼 행동하고 미친놈처럼 행동을 했는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he is taking hit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 hit은 밑에 뜨거운 건데 이제 사람들한테 막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쇼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 만족시켜 주려고 이 사람을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흐트러놨는데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e called and said monster ratings 해가지고 지미가 야 시청률 따봉이었다고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말해줬다 이거예요. 머리 흔들어졌으니까 그때 대선 전이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너 문제 있어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징거리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Be a man, Jimmy. 지미야 남자처럼 행동을 해. 애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남자처럼 행동을 하라고. 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그게 나와요. 바로 요거예요. 요 장면인데 머리를 갖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었어요. 진짜 엉망 만들어놨어요. 머리를 투나잇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져야 돼. 아니요 망가뜨려 놨어요. 제대로.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게 아래 좀만 더 설명을 해보면 펠런이 할리우드 리포터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설명했어요. 저 처음 본 거래가지고 찾아봤는데 할리우드 리포터는 멀티 플랫폼의 디지털 종이판으로 나오는 잡지로 1930년 오래됐어요. 창간되고 그리고 할리우드와 패션, 금융, 법률,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정치와 관계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 산업, TV, 엔터테인먼트 산업 초점을 종합판이에요. 근데 연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다 대고 이제 팟캐스트라는 섹션이 있어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he made a mistake 실수를 했다 in 어디서 how he handled Trump's appearance 이 appearance 하면 외모인데 그 중에서 이제 머리 부분 얼굴에 해당하는데 고기를 다룬 데서 잘못했다 이렇게 실수를 인정해서 but denied 하지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뭘 부인했냐면 he supported the candidate 그래서 그 후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인용을 했는데 I did not do it. 그래서 난 그것을 하지 않았다. to 이때는 humanize를 안 쓰고 다른 단어 써요. normalizing 그를 정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미치광이처럼 막 나대는 거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or to say I believe 아니면 내가 in his political beliefs 그의 정치 신념을 내가 믿는다든가 or any other desktop 뭐 정치와 관련 다른 것에 대해서 그의 것을 믿는다고 내가 말하려고 그 쇼를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사람도 속으로는 혈압이 오르는 게 편든 거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실은 그거예요. 아니 그때는 재밌다고 보금 좋다고 해가지고 시청이 이따지만 올려놓고 인제 와가지고 나한테 왜 화살을 돌리냐 이거죠. 이 사람도 할 말은 많은데 욕 먹으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근데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보면은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트럼프의 그 정치적 적대자들을 한 이런 사람들이 펠런을 갖다가 또 이제 두들겨 팼다는 얘기는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what they call a softball 인터뷰에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아주 물컹한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가 어떤 거냐면 former Saturday Night Live라 해서 요 인터뷰가 그 여기 있는 스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인데 저 진행자인데 펠런 진행자인데 장난스럽게 그 공화당 후보의 머리 갖다 이렇게 툭툭툭 친 거예요. 친 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걸 너무 무르게 했다 이거죠. 좀 더 이 사람을 더 망가뜨렸어야 된다 이거죠. 머리 정도가 아니라 멱살 잡고 이거 뭐 넥타이 잡아내니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렸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펠런's MBC show eventually lost more than 1/5 of its audience 해가지고 펠런의 MBC가 시청자 5분의 1을 갖다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시청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나이트 토크쇼가 이제 밤에 토크쇼 정상 자리에 있다 누구한테 그걸 뺏겼냐면 그 CBS의 레이트 쇼에다 뺏긴 거예요. 얘는 밀려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석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여론의 흐름의 영향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열 받아가지고 분노 게이지가 차 올라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제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데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이제 지미 펠런이고 이제 요거는 약거예요. 여기는 조금 열 받은 수준이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더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라스무센 보고서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확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위키닉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라스무센인데 얘들 발음은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라스무센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스무센 보고서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다. 근데 언제 설립이 됐냐면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퍼블릭 어피니언 폴링 해가지고 여론 수집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을 하고 그리고 배포를 하는 것을 업으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일제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 공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고 다음 에 보면은 여기서 하는 일이 매일마다 일별로 이렇게 그 지지율 조사를 쭉 합니다. 이렇게 보면 날짜를 보면은 2018년도 거 하나, 2010년도 거. 요거는 트럼프 거, 요거는 당연히 오바마 건데요. 이게 이제 같은 시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대부분 11월 달에 대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보통 1월 달에 집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쭉 하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난주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면 뭐 이렇게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나와 있고 그 말하는 지지율 얘기하는 예, 지지율이고 요거는 그 당시에 똑같은 시점에 오바마인데 그때는 2010년에 6월달 18일부터 30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25일에 보면은 토탈 어프로브가 46%죠? 그러면 여기 25일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45%. 저기 46이죠? 그러면 좀 높네. 네, 높죠? 자, 일부러 고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22일은 46, 여기 22일 40. 아, 6이네. 요건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일은 46, 대략 비슷하네요. 21일은 45, 조금 높아요. 네. 그리고 22일은 48, 21일이 쭉 가보면 44, 5%나 높죠? 그래서 여기 18일이 있는데 18일 한번 의미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48, 4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오바마하고 동일한 시점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흑색 선전, 악선전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한 대목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언론 마치 트럼프가 거의 뭐 이렇게 미추방이 내지는 비정상적인 이렇게 그런 광대 취급당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논조로.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뢰성이 얼마나 좋으냐면 다음 거 보면 놀라십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에 대한 택도 안 돼요. 이때 이게 2016년도에 라스무센 리포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선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2.0% 정도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거 치고 나서 1억 3,600만 표를 갖다 개표를 딱 해보고 나오니까 힐러리가 어떻게 됐냐면 투표율이, 그러니까 득표율이 2.1%가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0.1%밖에 차이 안 나죠. 거의 툭직해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돼야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지. 여기도 보면
보면 46.4, 48.5 정확히 1.1이에요. 여기 2.0 했고 쪽집게까지 맞힌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은 진짜 보면은 쓰기는 여론조사기관이고 읽을 때는 여론조작기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응답률 5%. 이 사람들은 보면 그 정치 시즌만 되면은 돈 받고선 유리하게 여론조사해가지고 그거 발표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국가에. 그래서 업종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든가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마포대교 추천합니다. 마포대교. 제가 좀 전에 라이브요? 예, 한강 가자라는 앱으로 그 한강 수온을 체크를 해보니까 22.5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온도 뛰어내게 딱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마포대교 강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공부할 만한 거. 자, 아까 그 지미 펠런이 얘기했던 그 이제 I did not do it normalizing 해가지고 이 부분에 했을 때 보면 투부정사가 뭐냐. 우리 지난번에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가장 대표적인.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딱 보면은 암기 포인트. 목감기 원인 판단의 결과는 수면 조건에 악하다 해가지고 목적,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판단, 결과, 그 다음에 조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적에 해당했습니다. 네. 목적.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네. 그냥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제가 네, 이 시점에서 한 말씀, 청소년 또 수험생들, 대학생들 모여 앉으셔서 그 재미있는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와 함께 배우는 영어. 네, 절대 복습하라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시켜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정말 좋으십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에 어떤 제가 설명을 하겠다고 했던 그 이제 가정법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would have, 그 다음에 pp가 나왔죠. 이거 가정법 과거예요. 여기도 보면 가정법 과거 공식 보면은 뒤에 보면 주어 조동사, 그 다음에 have pp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 if절이 아니라 주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고 if는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써왔어요. If he had known에서 지미 펠런이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트럼프가 그쵸?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틀리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 사람도 지미 펠런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꿈에도 몰라가지고 한 이 정도만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쇼를 하고 좀 망가뜨려 놔도 힐러리가 당선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 사람들 반 트럼프 쪽이네. 그죠? 네, 그렇죠. 이 사람 아예 그러니까는 저 폭스뉴스 빼놓고는 다 트럼프하고 네, 인연이 없는 미국의 싫어하는. 대표적인 그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주의자들이 네, 어려운 게 많죠. 네, 다 그냥 PC죠 뭐. 다 PC. 네, 컴퓨터로 도배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있고 참 사실은 옳지 않은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뭐 이런 거라는 의미가 좀 강하죠. 네. 표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는 그 이민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요게 그 6월 26일. 근데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한 게 바깥에는 27일인데 안으로 글자 크게 확대해서 들어가서 댓글 나오는 거 보면 26일로 날짜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나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쓰는데 어쨌든 26일로 돼 있고 바깥에는 27일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수프림 코트에서 그 미 연방 대법원이 어떤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건데 뭐냐면 트럼프 트러블 ban down 한 다음에 와우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여행 금지 명령에다 서명을 해도 행정명령을 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때리면서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와우 이렇게 놀라는 감탄사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uphold는 무슨 뜻이냐면은 효력을 갖다 유지하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큰데 다음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몇 가지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진짜 트래블밴을 쉽게 얘기하면 여행 금지법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행 금지 명령, 그 여행 금지 행정 명령. 그렇죠. 법은 이제 그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단순히 사인만한 거기 때문에 행정 명령이에요. 근데 요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태클을 걸었는데 아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폭스뉴스에서 리걸 저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이제 여기는 판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명령,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최근 버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슬림 국가 몇몇 무슬림 국가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명령서에 이제 효력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ban applies to people from Syria, Iran, Libya, Somalia, and Yemen에서 여행 금지 명령은 이런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또 북한도 있네요. 네, 어디다 또 제한을 두냐면 북한하고 베네수엘라는 테러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 우고 차베스라는 양반이 미국에 한번 대들었다가 찍혀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반미국가였어요. 네, 반미국에서 니들 오지 마 이렇게 됐어요. 얘네들은 테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찍혔어요. 이 베네수엘라 요새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14,000% 인플레. 예, 맞아요. 월급 $8. 교사들, 의사들, 네. 엔지니어들 그래갖고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답니다. 여기 전 국민 강제 다이어트 실시중인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1인당 평균 18kg 빠졌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kg 넘게.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 강추하는 나라 베네수엘라. 여기 가면은 10kg 빼는 거 일도 아니에요. 딱 한 달만 있어도 쫙 빠진다. 쫙 빠진다. 학교에서 수업도 못한대요. 선생님들이 없어서. 네, 그 월급 받고 누가 합니까? 이거 저희 외신 번역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1월 달에 행정명령서에 사인하는 이후로부터 2017년도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establishing a ban on travel of people from Muslim majority nation 해가지고 무슬림 국가로부터 이제 여행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서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it has been a point of contention에서 어떤 논란의 쟁점이 쭉 되어왔고 and challenge 도전을 받아왔다 이거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다퉜다는 얘기예요. 쭉. 그래서 here's a look at the band's journey through the legal system에서 이제 사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떠한 진행되어 온지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제일 처음에 1월 27일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정명령에 보면 어떤 거냐면 즉시 immediately bar entry 해가지고 입국을 갖다 미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키는 거. 어떤 나라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에 대해서 이제 금지한 걸 1월 27일 날 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와 있는 거죠? 500명이 제주도에. 그렇죠. 여기 위험하죠 이 동네. 무더기로. 네, 그 안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멘 금지시킨 거예요. 테러 없던 우리 조용한 한국이 이제 테러 위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조심해야죠.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조심해야죠. 네, 여기 아주 좋은 동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7일 날 하자마자 28일부터 벌써 난리 났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긴급명령을 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행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야, 너 이거 집행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긴급명령을 때린 거예요. 29일 보면 이때도 보면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스테이가 어떤 뜻이냐면 효력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때 스테이가 머무르다가 아니라 효력을 중지시키는 건데 효력을 이렇게 중지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주일 동안 효력을 또 중지시켰어요. 어디서 했냐면 보스턴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그렇죠. 27년, 28, 29 바로 반응 빠르죠.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태클 걸어옵니다. 그렇죠. 이때 미디어에서 미국 언론에서 난리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히틀러에다가 비유까지 하고 완전히 나쁜 놈이다라고 하고 1월 30일 그나마 이제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행 금지 명령을 갖다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구하다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거 잠시 소용없어요. 또 이제 안 되겠으니까는 2월 1일 날 트럼프가 이제 트윅스가 요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갖다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좀 바뀔까요? 잠깐만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바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태클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그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트윗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What is our country coming to에서 이 coming to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예문을 보면 What's the world coming to 해가지고
자, what's the word coming to when you can leave your house for 5 minutes without someone trying to break in and rob you? 해서 당신이 집을 5분만 비워놔도 누군가 들어와서 당신의 집을 털어간다면 이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 돌아가는 거냐 이제 개탄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판사가 그쵸 국토안보부에서 내린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갖다가 그 효력을 중단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이런 사람들 어떤 누구라도 우리나라에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개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한테 닥칠 문제예요. 그래요. 닥칠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탄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 자 2월 3일 날 보면은 판사가 거절을 해요. 어떤 걸 거절하냐면 그 injunction extend against travel ban 해가지고 그 행정명령 금지에 대해서 어떤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잠깐만 아래 내용을 한번 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요것만 헤드라인만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US 디스트릭트 하면 이 지방법원인데 판사 그 나다니엘 고튼이라는 사람이 did나 extend 연장을 하지 않았다. temporary injunction against the administration travel ban에서 그 트럼프의 여행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 잠정적으로 이렇게 효력 정지시켰던 걸 그걸 연장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 하나 나왔어요. 트럼프를 지지한 거죠. 네. 그다음에 2월 9일 다시 보면은 travel ban is again bloody. 이때는 아직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혔다는 얘기니까는 이걸 집행 못하게 또 막힌 거예요. 또 태클 걸었어요. 2월 9일 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uspension was upheld by Supreme Court of Appeals. 이게 문제는 동네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미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완전히 그 트럼프 반대하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만 가득 차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데인데 아주 안 좋은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 진짜 찔겨요. 하와이요. 끈질기게 들러붙는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들 비슷한 애들. 네 맞아요. 진짜 끈질겨요. 여기는 한번 물면은 안 맞아요. 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항소법원에다가 이제 항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정지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풀어놨더니 다시 또 막아버렸어요.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2월 13일 날 연방 판사들이 그 이제 여행 금지 명령에 대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효력을 또 정지시켜놨어요. 이건 어디냐면은 연방법원 판사인데 버지니아주에. 그러니까 아까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좀 있으면 하와이도 나와요. 좀 보면 3월 6일 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새로운 그 행정명령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때 왜 발표를 했냐면 행정명령이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래가지고 다시 행정명령을 갖다가 똑같은 행정명령을 갖다가 다시 사인만 하는 거예요. 90일 동안 이제 입국을 못하게끔 하는 거. 다음 걸 한번 볼게요. 다음 걸 보면 3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어필스 룰링 해가지고 아까 판결 내렸던 거에 대해서 어필하면은 이제 항소하는 거예요. 나 이 항소심 판결에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법무부가 아까 얘기했던 미 연방구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에 대해서 얘네들이 난 2심 판결 받겠다 해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어요. 이건 또 블럭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25일 날 보니까는 연방법원에 의해 가지고 트래블 밴이 또 5월 25일. 네, 5월 25일 블락을 먹었네. 이거 어디 동네인가? 동네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네 번째네. 여기도 연방 항소법원인데 버지니아에 있는 건데 이것도 다시 또 블락이 됐네요. 이래가지고 효력 집행 자체를 못하게 또 막아버린 거예요. 5월달에. 그 말하자면은 트럼프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휴머니즘 내지는 평등 내지는 자유, 인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어느 게 중요할까요? 휴머니즘보다는 자국민 안전이 최고죠. 네, 대통령의 이런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지 뭐.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네. 미국 대통령은 자기네 나라 미국에서 국민들을 다치면서까지 네. 남들을 포용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사실상. 아니 왜?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한데 우리 국민의 안전, 그것도 인권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안 중요하고 중요하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 먼저죠. 당연히. 그럼요. 우리 국민은 다쳐도 상관없고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거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자가당착, 모순, 이율배반 이런 데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 그 예멘 난민들 한 분씩 데려다가 네. 한 달 동안 홈스테이 홈스테이 시키세요. 시키고 난 다음에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다음에 보면 6월 26일. 자, 이때 연방 대법원이 이제 이때 가서 좋은 소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행 금지 명령을 갖다가 그 효력을 지속시키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소송이 올라오는데 그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6월 29일 그래가지고 트래블 밴이 어떻게 돼?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잘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네,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9월 7일 날 보면 Appeals for Limit Travel. 근데 또 보니까는 아까 그 구 또 나오네. 야, 구. 예, 구 그 연방 그 구 순회 순회 그게 항소법원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게 또 이제 또 태클을 걸었어요. 아까 한 2심 법원에다가 항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걸 또 효력을 중단시킨 거예요. 얘네들이 또 태클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4일 보면 다시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행정명령에다 또 이제 사인하는데 이때도 이제 그 효력이 다 되니까 똑같은 내용에다 사인만 다시 해서 연장을 시킨 거예요.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10월 17일 자, 연방법원 판사가 일시적으로 또 여행 금지 명령에 대해서 또 집행을 정지시키고 여기 언제냐면은 또 어디냐면 하와이 여기 즐깁니다. 하와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시킨 거예요. 여기저기서 태클 거는 거예요. 아까 버지니아도 나오고 캘리포니아도 나오고 하와이도 막 태클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4일 자 이제 대법원에서 미 연방 대법원에서 OK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Full Enforcement of Travel Trump Travel Ban에서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오케이. 완벽하게 집행을 된다는 OK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아 이제 잘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송이 여기저기서 막 주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 트래블 여행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1월 19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판사들이 그 공청회를 갖겠다고 해요.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6월 말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 판결 내리면 그 다른 재판에 이렇게 뭐 항소법원에 이렇게 계류중인 것들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한 방에 싹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그거 다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 딱 나오니까 3월 30일 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하와이를 비롯해가지고 16개 주, 워싱턴 투구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다 보면 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어미쿠스 브리프라 해가지고 법정 조언자의 의견서 해가지고 의견서를 청구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하와이 주가 제기한 소송을 갖다가 이 16개 주하고 워싱턴 특구가 지지를 한다는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근데 지지가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 보면은 자, 이때 공청회를 가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4월 25일 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보면 6월 26일 자 해가지고 판결이 이제 나온 거죠. 결정되는 게 6월 26일 지난주인데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그 여행 금지 명령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만세한 거죠. 만세.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문제는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여기에 반하는 행정명령에서 사인하면 이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이미그레이션 로라고 해가지고 이민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이민법을 발의한 그 의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라떼라는 그 법안을 갖다가 1호를 했는데 1호가 안 됐어요. 그래서 2호를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쉽게 이제 취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공부할 거는 군사 구문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컴마 찍고 이렇게 파란색 쭉쫙한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분사 구문인데 요게 용법이 뭐냐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분사 구문의 용법을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뭐뭐 타는 거나 아니면 뭐뭐 타는 동안 뭐뭐 탈 때 이유는 뭐뭐 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분사 구문 용법 이거 이유는 거. 이거 제가 해놓은 거. 자, 이거 뭐냐면 종류가 많아요. 시간, 이유, 결과, 동시동작, 연속동작, 조건, 양보 이건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암기 포인트가 뭐냐면 동현이가 시간 때문에 조건부로 결과를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동작, 연속동작, 시간. 그쵸? 여기 이자는 이유, 조건, 결과, 양보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외우면 쉽습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하려면은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머리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딱 나왔을 때 머리에 멍해지는 거예요, 순간. 그랬을 때, 동현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딱 외우면서 6가지, 7가지로 생각,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나 찾아보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용법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행 금지 명령의 효력을 유지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트럼프 승. 트럼프 승이죠. 그래서 여행 금지 명령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을 하면은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트럼프가 그 선거 대선 때 얘기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전, 미국의 국익, 미국민의 이 권익 이런 것들을 우선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게 제시된 건데 이 그 트래블 밴이 어떤 여정을 전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이게 트럼프가 점점 이제 지지와 세력을 굳혀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렇게 제 여론에 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라이 취급받고 이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근에 여론조사 그런 게 있었대요. 미국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경제 지금 좋다, 지지한다, 트럼프 지지한다. 그거 여기 54%.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이따가 다 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저지 고어서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어서치라는 사람이 닐 고어서치인데 이 사람을 판사네요. 판사인데 이 사람 이제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을 하는데 보면 4월 8일이에요. 아까 여행 금지 명령서에 서명한 건 27일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연방 대법원 판사를 먼저 인준을 상원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행 그 금지 명령서에 서명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저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효력을 다툴 텐데 미리 판사를 한 명 집어넣어가지고 보수성의 판사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트럼프가 이 일을 거꾸로 할 리가 없는데 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트럼프 IQ가 156이래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연방 대법원 판사 고어서치가 취임 선서를 로즈가든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할 것이다. 월요일 날에 11시 오전에. 그래서 그는 훌륭한 판사가 될 것이다.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도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닐 고어서치를 갖다가 노미네이트 한 게 나오죠. 날짜가 1월 31일. 그 아까 서명한 건 1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된 거는 여기 보면은 4월 7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닐 고어서치 confirm to the Supreme Court 해가지고 연방대법원 판사로 인준받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네, 이 사람 인상적. 이 사람 보수적이 상당히.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방대법원에서 그 여행 금지 명령이 인용 판결로 해서 합헌 판결이 나왔다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네, 중요했어요. 이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인데 보면은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여태까지 아까 날짜별을 쭉 본 거 보면 여러 군데서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동표라고 하는 소위 인디펜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화당도 속하지 않고 자기가 민주당도 속하지 않은데 이제 사안에 따라 맞춰서 자기네들이 옳은 걸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난리치는 걸 보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신원도 확인이 안 된 무슬림 국가에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까요? 동조 안 하죠. 여러 쪽에서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에도 상원의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상원의원들인데 그 상원의원들 중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화당 편을 두겠죠. 그래서 표결을 붙여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54대 45가 나온 거예요. 원래 공화당 쪽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51명이고 민주당이 49명이 한 명 많은데 여기는 이게 정책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100% 정책 노선 따라서 이렇게 표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3명씩이나 민주당 의원 중에서 조 만킨이라는 사람, 하이트 캄프라는 분하고 조 다널이라는 요 3명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54대 45 안정적으로 했죠. 만약 50대 50에 나오게 됐으면은 마이크 펜스가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윙보트를 해가지고 그 가도 동수된 걸 갖다가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찬성적으로 해서 찬성이 되는 건데 지저분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로서도 면이 쓴 거고 봐라 이거죠. 지금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다. 그렇죠. 내가 옳았다라고 그렇죠. 입증을 할 거예요. 의원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자기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그 주민들도 처벌했겠죠. 저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자기들이 피해 보니까 그 의원 국민들의 쫓아가지고. 생각은 예. 트럼프 지지가 생각이 옳다는 거죠. 네, 제대로 여론을 반영을 한 거예요. 언론이 잘못됐던 거죠. 그렇죠. 언론이 잘못된 거고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도어 서치의 인주는 기본적으로 그 이상적인 어떤 밸런스를 갖다가 유지시켰어요. 그게 언제부터 하냐면 스카일러라고 이 사람이 대법원 연방대법 판사인데 급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석이었는데 요 사람 이전에 4대 4로 이제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있어가지고 4대 4로 있으면 좀 반반이니까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한 명이 오므로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다가 유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 리베럴 그래가지고 컨서버티브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수적인 판사 4명, 그다음에 이상적인 그 진보적인 판사 4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균형이 있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화당 쪽이 유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그 앤서니 케네디라는 연방법원 판사가 사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중간에는 보수적이라고 임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한 거 보면은 그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제 다른 그 이제 보수적인 인물을 갖다가 추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판결 때문에 득도 받지만 또 이거 호박까지 넝풀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굳히기.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결국은 뭐 그래 봐야 여론의 흐름 따라서 자기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 80이래요. 오늘 내래요.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한 명 임명되면은 종신제예요. 종신제로 끝까지 가는데 자기 자신이 사임하거나 죽거나 그 다음에 탄핵당하기 전까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종신제가 미국에는 없을 것 같은데. 종신제 있어요. 사법부가 종신제라 가지고 판례가 잘 안 변하고 고정을 유지하는 건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나라가 갑작스럽게 한 번에 막 진보 쪽으로 확 쏠리거나 보수 쪽으로 확 쏠리는 걸 막고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제라는 게 이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도예요. 우리나라 그 진보라는 사람들은 뭐든지 파 뒤집어 엎어야. 네. 뭐든지 다 뒤집어 엎어. 그냥 역사 있어 왔던 거 저 뿌리서부터 다 뒤집어 엎으려고 들어. 그러면 좋고 사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수의 바로 이게 미국의 보수가 아직 강하다는 의미인데 보수라는 거는 현상 유지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수라는 용어 쓰지 말자고 막 핏대 올리시는 분 계셨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보수는 인간, 사회,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권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게 바로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걸 지금 연방대법원이 지키고 있는 거고 연방대법원이 살아요. 미국이 삽니다. 여기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최후의 보루인데 트럼프가 살려낸 겁니다. 예, 말하자면 다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가치를 부정하면서까지 소수의 권리와 뭐 이런 걸 요구를 하겠다? 그건 잘못된 이거는 다수의 희생 위에 이 사람들의 권한을 강요하는 건데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이게 정의인가요? 그건 정의 아니죠. 생각해 봐야죠.
무의판적으로 소수에 걸리는 소수 보호받아야 된다. 근데 보호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가 다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PC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한국 좌파들이 요새 이제 자기들이 양심 세력, 그 더불어 만진당 이런 애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좀 목이 슬슬 아파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네. 2부에서 다시 또 연결해서 뵙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채널 뵙겠습니다. 채널 딴 데 가지 마시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맹세이의 닥치고 외신읽기 오늘 세 번째 시간. 지금 배경래 기자님과 함께하는 트럼프의 트윗 뽀개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그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화장도 고치시고 하라고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 갖고 2부 계속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저희가 지금 국제정세, 여러분들 이제 요새 그 경제 어렵다, 또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여기 비상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환율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배경에는 또 그 남북 관계 이런데 그 배경에는 그 빅픽처를 만들어가 있죠.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게임, 패권 싸움, 그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돌입을 하고 있죠. 뭐 우주 전쟁, 무역 전쟁, 뭐 실제적인 남지난 그 해에서의 무역 충돌 가능성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달러가 최근 한 달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세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IMF 때 수준으로 간다. 3,000원 달러당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중이라는 것은 맞고요. 지금 저도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한국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했죠. 외환 보유고가 지금 4,000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처음으로 최초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IMF 때 우리 외환 보유고의 100배라고 그래요. 100배라고. 과연 이걸로 안심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저희 뉴스에서도 한번 그 외신을 통해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중남미 어느 나라였냐면요. 아르헨티나. 그렇죠. 아르헨티나 자국 통화 가치 유지하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이런 기사를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론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적당한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수출 액수, 단기 부채, 통화 공급, 그리고 기타 부채 등을 감안했을 때 아르헨티나는 IMF가 제시한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고에 근접해 있었다. IMF는 650억 2,300만 달러어치의 외환 보유고 정도면 아르헨티나가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데 적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는 610억 7,300만 달러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IMF가 권고한 수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죠. 순식간에 외환 자기네 통화 강화한다고 네. 거기에다 돈을 쓰니까 순식간에 그냥 외환 보유고가 확 주는 거예요. 그 며칠 만에. 그래서 외환 보유고 갖고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보시죠. 지금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어저께군요. 어저께 보도한 건데 이게 여기 나오네요.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서 무슨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다행히 아닐 수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경제규모, 대외 부채 등 각종 경제 지표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 규모를 4천억 달러로 제시했었다. 요거를 지금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그 미중 관계 또
어느 라인에 잘 서느냐, 이게 우리가 계속 뭐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여러 이충곤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실례를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외환 보유고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 참 재밌는 건요, 1위부터 9위까지 여기에 일본,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런 국가들이 없어요. 중국, 1위가 중국인데 3조. 근데 중국 휘청휘청하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은 좀 호황이고, 뭐 스위스는 원래 저기 뭐랄까, 국제 비자금 관리하는 나라니까 거기다 쳐보고, 사우디, 대만, 러시아, 홍콩, 인도 이런 나라들이 9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 사회의 어떤 선진 사회, 선진 국가 내지는 안정적인 그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현상만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조금 요걸 갖고 안심시키는 거는 그 여론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위터 뽀개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뽀개 주십시오. 포기해야죠. 망치 드릴까요? 아니요. 망치. 네, 뿅망치. 지휘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에 볼 이제 트윗은 이제 여기 보면 연방법원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기 적어왔었는데 그 공공노조의 조합비 강제 징수는 부당해서 위헌이다라고 나온 건데, 이제 여기 보면 non union을 표현하고, 이건 조합에 가입을 안 했다는 그런 근로자인데, 이런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now as an example에서 한 일례로서 able to support a candidate에서 어떤 후보를 갖다가 지지를 할 수 있다.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못하지 않고 without having those who control the union deciding for them. 그래서 그들 대신해서 그쵸, 결정을 해주는 그쵸, 그 조합을 갖다 노조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러한 사람들 없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입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big loss for the caucus of the Democrat. 여기 caucus는 뭐냐면 S를 붙여가지고 재원, 근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기사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내려가 볼까요? 자, 좋은 단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대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그 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 노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한 방을 날려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네, 사진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사를 제가 긁어가지고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그래서 미 연방 대법원이 큰 타격을 날렸는데 화요일 날에 여기 보면 노조에다 날렸다 해가지고 보면은 숫자가 중요해요. 5대4. 아까도 5대4인데 또 5대4 나오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마법의 매직 넘버예요. 매직 넘버. 5대4. 여기 진보, 보수. 그래서 딱 한 표짜리 딱 결정이 됐죠. 그래서 with more conservative justices in the majority에서 좀 더 보수적인 그 판사들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그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choose not to join unions 해가지고 노조에 가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may not be required to help pay for collective bargaining에서, 이거는 collective bargaining 하면은 단체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단체 협상. 우리 단체 협상, 노조에서 단체 협상을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비용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를 해가지고 그 노조에다 돈을 지원하게 되는 거는 수정헌법 제1조를 갖다가 위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헌법 1조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 뭐 언론의 자유 같은 건데, 여기서는 지금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위반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공공 노조 쪽에서는 힐러리를 지원한다고 해요. 근데 나는 트럼프 편이에요. 근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내 돈에서 원천 징수해서 그쪽에 돈이 빠져나와서 그 돈이 힐러리를 지지하는데 정치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나는 주기 싫은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면 지지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공공분로에 있는 노조들, 그 국가 전반에 있는 공공노조, 그러니까 미국 전반에 있는 그렇죠. 노조들이 이미 그 정치적인 압력이 이렇게 처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수천만 불 이제 잃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도 이제 감소되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 쪽이냐면은 힐러리 쪽에 판을 드는 노조예요. 공공노조가 다 힐러리 쪽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정치 자금을 주고 있었던 애들인데 이 판결 때문에 어떻게 영향력도 줄어들고 재원도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화당한테 좋은 거고 트럼프한테 좋은 판결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트럼프가 지금 점점 자기 이제 그 뭐랄까, 그러니까 목표, 그러니까 계획한 그 정책들을 큰 그림에 있어서 하나씩 조각을 다 맞춰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하나씩 조각을 밀고 맞춰 나가는 나가는 거죠. 거예요. 뭐 이렇게 지지를 얻어 나가고 네, 조각을 맞춰 나가는 이 사람 진짜 머리 좋아. 대단해. 나 이거 보고 아주 놀랐어요. IQ 156. 네, 저는 못 따라갑니다. 뭐 맨살은 아니지만 거의 뭐 천재죠, 천재. 천재. 그렇죠. 천재. 엄청난 머리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뭐냐면 제가 이거 번역한 건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 또 그날 또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 그 오늘은 법원 얘기가 맞습니다. 네, 판결이 많아요. 그때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판결을 그냥 쫙 해버렸는데 네. 그 주 밖에서 위치해가지고 영업하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 해당 주가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에는 못하게 했는데 그걸 할 수 있게끔 합헌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빅 스프링콜에서 네. 자 여기 그 윈인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는 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그 세일즈 텍스에서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인정을 하는 그렇죠.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게 빅 윈이라고 해서 큰 승리예요. 그러니까 큰 승리를 우리한테 안겨준 거죠. 그래서 여기 about time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네. 그 더 일찍 승리했어야 됐다. 그런 의미였어요. about time인데 이게 그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요거를 그 판매세 부과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Big Victory for Fairness and for our country 해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요. 공정하게 우리나라를 위한 큰 승리를 이제야 이루었다. Great Victory for Consumers and Retailers. 그래가지고 이건 또 큰 위대한 승리인데 소비자하고 그다음에 또 뭐 소매업체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근데 여기 보면 단어가 이렇게 쉽잖아요. 네. 빅 쓰고 윈 쓰고 그다음에 컨슈머스 그레이트 빅토리. 요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냐면 유권자들 보라고 씁니다. 유권자들 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쉬운 단어로 해가지고 써요. 예, 저 잠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요걸 다뤘었죠. 그거 거기 있는데요. 아, 그러게. 거기 있어요? 제가 다 이거 캡처 떴습니다. 왜 이제 디펜스 뉴스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관한 그 항목을 들어오시면은 미국 주정부 온라인 상거래 세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어요. 배경의 기사님 작품이었군요. 네, 역시 중요한 거에서 네네네. 이미 다 그렇죠.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닫고 요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큰 걸로 생각해요. 네, 큰 걸로. 큰 화면. 예. 그래서 내려가 보면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보면은 요거는 그 온라인 그 판매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230 잠깐만 1조네요. 1조. 아마존이요? 네. 요거는 아마존이고 요거는 이제 전체 미국 전체 전체. 미국 전체에서 2018년인데 퍼스트 쿼터라고 돼서 1사분기인데 1사분기에만 이게 지금 10억 단위니까는 7억 그다음에 10, 100 1,237억 달러. 그러니까 1사분기에만 1,237억 달러의 이제 그 매출이 생긴 거죠. 온라인 상거래로만. 그렇죠. 엄청난 액수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세율인데 각 주마다 세율이 틀린데 색깔이 진한 데는 많이. 세금 많이 부과하는 거고 요런 데는 거의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회색 같은 데는. 근데 중부 지방하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으로 하면 아무래도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은 제가 보기에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온라인 판매는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저도 건강보조식품을 여기서 사 먹는데 해외 직구로 여기가 싸요. 이 정도. 색깔 보면 흐릿흐릿하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2%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동부 쪽이 그러니까 세금이 강하다는 건 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당연하죠. 이쪽은 진보 쪽. 진보. 그럼. 네.
여기 NC라고 해서 잠깐 NC는 아니구나. 여기 뉴욕이 아니고 뉴욕이 어디가 있어? 아 뉴욕. 그렇죠. 여기 색깔 흐리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흐리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흐려요. 이런 데는 이제 저기 좌파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흐리고 아주 동부나 이런 데는 이제 보수적인 데는 색깔이 진해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10대 업체 중에서 1등이고 그 밑에 보면 이베이 월마트가 10대 업체에 쭈르륵 나와 있고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주 정부들이 이제 그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제가 그 번역한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만 이렇게 보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2일 주정부 온라인 상거래에 세금 부과 가능해지다라는 제목으로 미 연방대법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주정부가 주 밖에 있지 않은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해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찬성 후 반대사의 판결로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50년이나 된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초기 인터넷 상거래 성장을 촉진시키는 도움을 줬던 법적 관점을 없애버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 판례 이름이 유명해요. 피지컬 프레젠스라고 해서 물리적 시설 판례인데 그게 무려 50년이나 된 거예요. 근데 50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상거래했냐면 그 홈쇼핑, TV는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TV에 전화번호 나온 거 보고 그걸로 전화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원조 홈쇼핑. 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보내주는 거 어디서 보내주냐면 애리조나 주에 창구해서 거기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시설이 캘리포니아 없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구매자는 판매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피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게 이렇게 막은 거죠.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항상 의심스러웠던 물리적 시설 판례는 더 이상 이치에 갖지 않게 되었다고 케네디 판사가 이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좋은 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보수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5대 4로 쭈르륵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미 연방대법원이 인위적이고 시행착오적인 판결 때문에 매년 주 정부들이 339억 달러에 달하는 판매세를 걷지 못했고 반면에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주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경쟁에서 영업을 하는 판매업자들보다 멀리서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는 판매업자를 유리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했다고 시사 연구원을 인용했다고 그렇죠. 나와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 내는 이런 사람들. 네, 가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이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불공정한 룰들을 고쳐나가는 거네요. 네, 우리도 노점상들 싫어하잖아요. 그저 가게 내놓고 거기서 정상적 영업하는 그렇죠. 그 값에 노점상 있어봐요. 근데 뭐 저쪽 좌파적 사람들은 다 생계를 위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다 때려 부수면 인간의 그 생존권을 좀 위협하는 거다 이제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른 사람들 정말 법 지켜가면서 세금 또박또박 내면서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뚜껑 열리죠. 그렇죠. 이런 양면이 있다는 거기서 저쪽의 주장이 그럴듯한데 뒤집어 보면 이건 같은 얘기거든. 그 사람 누구를 보호해야 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절차 거쳐서 돈 내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50년 동안이나 유지됐다고 보면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연방대법원이. 근데 바꿨어요. 시대 이제 최고적이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존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게 독립적인 소매업체에 대해서 판매세를 징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얘네들이 팩트셋의 분석에 예측치에 의하면 아마존이 소비자가 얘네들이 직거래해서 판매하는 게 한 1160억 달러이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독립적인 판매업체들 예를 들어 옥션 같은 데 물건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판매업체들 팔린 물건의 수가 더 많아요.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아마존은 미 연방대법의 판결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다. 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CNBC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해석했던 그 법에 불구하고 아마존은 이미 판매세를 징수한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다음 보면은 한국경제라고 우리나라 경제신문을 대표하는 신문인데 이게 이제 우파 쪽이고 내경이 좌파 쪽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미 대법원의 온라인 판매세 징수가 타당 판결 놓고 조용히 웃는 아마존.
웃기는 뭘 웃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아마존이 요걸로도 돈을 벌지만 이 수수료도 엄청나게 벌어요. 1년에 2천억 불인데 보통 수수료가 물건을 올려놓고 팔게 되면 판매자한테 받는 게 옥션 같은 경우에 최고로 많이 받는 경우에 25%, 적게 받는 경우에 6%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평균으로 10%를 때린다고 하면 2천억 불어치 팔렸으면 여기서 수수료로 200억 불을 벌었어요. 그럼 20조예요, 20조.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2.5%라고 이제 판매세를 내기 시작을 하면 제가 그렇죠.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는 자, 여기에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2.5%를 해가지고 2천억 달러를 곱해보니까 약 50억 달러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200억 달러 벌었던 그 수익에서 50억 달러가 날라가니까 5조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 판결 때문에 이 사람들은 5조 손실을 본 거예요. 아마존이 웃을 일이 없죠. 웃을 일이 아니죠. 5조가 어디 네 집 애 이름 장난입니까? 엄청나게 수예요. 5조.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줄죠. 그렇죠. 그럼 2천억 불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서 수수료가 줄고 거기에서 줄어든 수수료에서 또 이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든 수수료, 그 매출이 줄어든 액수에서 거기를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또 세금까지 뛰어가게 되니까는 두 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3 쿠션 아니래도 2 쿠션은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게 않네. 진행이 된다면 2천억 불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팔아서 20조 벌었었는데 아까 상술 계산했을 때 5조 떨어져 나가서 15조 번다는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되면 15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5조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 5조 이상의 손실을 보는데 누가 웃어요? 내가 CEO라도 입에 거품 물지. 그럼요. 이 제프 베조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대선 기간 동안에 워싱턴 포스트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끈질기게 악선전했어요. 트럼프 붙잡고 늘어졌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뒤끝이 장렬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요. 한 번 나를 건드리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보복을 하거든요. 그거 아메리카의 정신이에요. 네,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르게 절대 안 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 이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웃는 아마존. 웃기는 걸 웃어. 웃고 싶겠지. 이게 한국 경제도 아무 생각 없어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 써는 기자를 갖다가 그냥 기사 쓴 걸 또 여기다 올려주고 참 좋겠어. 먹고 살기 편해서. 보세요.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을 보면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진짜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야. 낙검수 멤버들 뭐 공주파 지금 전 방송사 다 장악하고 있대. 편집자리나 뭐 기사나 뭐 생각 없는데 둘 다 아무 생각 없는데 뭐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계산해서 파악을 하는데 왜 이걸 파악을 못해? 이게 무슨 고급 정보도 아니고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 건데. 이 한국 좌파는 진보가 아닌 게 그 뭐야 자기 편이면은 묻지마 지지야. 뭐랄까 여배우 그 성적 희롱을 해왔던 그런 전직 변호사 출신의 모 도지사의 행적이 드러나고 증언들이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기자가 그 방송에 계속 나오고 그 패거리들이 계속 공중파에 진출을 하고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 나라 어디로 왔는지, 이 나라 언론 어디로 왔는지, 이 나라 저런 정치 권력을 만들어낸 언론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론의 택택타의 탄핵 결국 갔더니 그 다음에 들어온 정권에 의해서 서서히 한국 해체 작업, 군 무장 해제 작업,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화로에 21세기형 사회주의화가 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청와대 당신들 거기서 숨어서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해. 그거 캐는 기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다음 또 이거는 다음 판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판결이거든. 여기도 5대 4예요. 매직 넘버 5대 4가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보면은 위기 임신센터라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제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10대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렇죠.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 내도록 한 캘리포니아의 주법이 있어요. 그걸 강제했거든요. 무조건 오게 된 걸 알려주라고 하는 게 이게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위헌이다 이거죠.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제 연방수정헌법 제1조를 갖다가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임신센터에서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보모를 소개시켜준 데가 입양을 통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낙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애를 낳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조건 낙태할 수 있고 그 주에서 비용이 지원이 되니까 거의 공짜고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태를 유도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표현에 대한 침해하는 거고 그 센터 운영하는 사람 의지에도 반하는 거죠. 자기 그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센터 운영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거 의사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위헌한 일을 한 거예요. 뭐 그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한국 좌파들 그 출산율 떨어진 자고 미성년자들 그 임신한 거 낳게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중고생 딸이 그런 상황 닥쳤으면 진짜 그거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마치 권장하는 듯한 뭐 자기들은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오도하게 되는 거죠. 오도해서 애들 해도 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죠. 그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런 데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자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러한 판결을 갖다가 프리 스피치 해가지고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승리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피커스는 이게 뭐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에 의해서 뭘 하기 위해서 프로모 메시지를 홍보하려고. 근데 위리티 데이트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갖다 강제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프로라이프 프레그넌시 센터스 해가지고 이게 프로라이프 하면은 그 어버션이라 해가지고 그 낙태 반대하는 그런 임신센터 캘리포니아 임신센터는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뭐라는 걸 그 어버션 그러니까 낙태를 갖다가 광고하는 걸 어거지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The very reason they exist에서 그들이 돌입하는 근거 자체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PC주의에 의해서 그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기본 가치들을 좀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래요. 다 보수적인 거예요.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은 거라고.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판결했던 거 매직 넘버 5대 4에다가 다 공화당 보수 쪽을 다 그렇죠. 지지해주는 판결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미국이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고.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이거 하려다가 거를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다친 거 제대로 이렇게 잡아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정신이 혼란한 상태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악을 하고 미친 짓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카нг레스 우먼 해가지고 이제 맥신 워럴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연방 하원 의원이고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떤 여자냐면은 여기 이제 조롱하는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아주 특별하게 IQ가 낮은 사람인 맥신 워터이라는 요 양반이 has become together Nancy Pelosi. 이 여자는 뭐냐면 미 연방 하원 의장까지 했던 여자분인데 그 위키피디아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제일 출세한 그러한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더 높이 올라간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기록이 깨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이 여자가 제일 높이 올라가는데 요 사람과 같이 그 민주당의 그 얼굴마담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She has just called for harm to supporters 해가지고
요거는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돼요. 중간에 요 삽입된 부분이 조금 관계대명사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좀 전에 뭘 요구했냐면 지지자들에 대해서 해를 끼칠 것을 요구했다. 근데 요거 삽입된 부분 이제 생략을 하시고 서포트하고 오버 바로 연결이 된다는데 보면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보통 줄여가지고 마가라고 해요. 마가 운동에 지지자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가서 해를 끼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아니면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래서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Max. 그래서 이거는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그냥 근데 저는 지금 황당했거든요. 이런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냐고 그랬더니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노 IQ를 쓰는 거죠. 이해가 되는구만. 네, 이해가 가요. 너무 이해된다. 공감이 팍팍 오죠? 된다, 이해가. 야, 어이 맥스 의원 날이 그래서 그것도 맥심도 아니고 맥스라고 했어요.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아주 아래 꼬마애들 맥스, 네가 바라는 거니까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해서 빌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요구사항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정신 나간 거고 나중에 안 좋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안 좋은 걸로 나와요. 좌파 탈출은 지능선 맞는 거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요거는 이제 she has just called for them. 요거 이제 해석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OVH가 와가지고 보통은 whose 쓰고 OVH를 쓰는데 OVH는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아래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방금 마가 운동의 지지자들에게 해를 입힐 것을 요구했는데 그 운동의 지지자는 많다 해가지고 삽입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면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이하고 제한적 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 관계대명사 소유격에는 후수하고 OVH가 온다고 나왔죠? 팁에 보면은 OVH는 주로 문어체 쓰면 일상에서 쓰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위에서 쉽게 쓰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OVH 썼다는 얘기는 이거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맥신하고 펠로시 보고 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표현 안 써요. 어려운 표현 안 쓴다고 이렇게 문장 어렵게 포질 안단 말이에요. 둘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연결된 거를 갖다 이제 보여드린 거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 그 서포터스가 뒤에 그 마가 무브먼트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수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계속적 용법하고 한정적인 용법인데 자, I talk to Mike 하면 Mike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처럼 한정적인 용법을 바로 직접 수식을 못하고 콤마를 찍고 이렇게 계속적 용법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이크하고 얘기했는데 걔는 TV 프로듀서다 해가지고 그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래는 man이라고 해서 한 남자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제 올라가서 아까 봤을 때 보면 여기도 분명히 서포터스가 뒤에서 마가 무브먼트로 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컴마를 찍어가지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쓴 거예요. 계속적인 용법으로. 네, 요거 조금 영어 공부는. 네,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상입니다. 중상. 여기 이제 맥심 워터스가 나오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요 캘리포니아 쪽인데 이 부분은 나이 많아요. 나이 많은 나이 값을 못하고 있고 그 연방 하원이고.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 진짜 좀 이게 러시아 사람들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좀 또라이야, 좀 정신 나갔어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근데 살짝 맛이 갔어요. 제가 맞아요. 100% 맛이 갔고 이분도 좀 맛이 갔는데 둘이 또 티격태격하긴 하는데 연방 하원인데 낸시 펠로시라고 이분은 나이가 78세고 메릴랜드주고 이분도 많이 했어요. 하원은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의장까지 지낸 좀 높은 옛날에 자리까지. TV에 많이 나왔던 분. 네, 많이 지금도 나오고 굉장히 저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상당히 민주당 쪽에서. 자 여기서 보면 맨날 나왔으니까. 이제 기사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이크 들고 자기 지지를 모아놓고 뭔 짓 하냐면 맥신 워러스 이 여자가 콜서프 지지자들에게 요구한다. To confront Trump officials in public spaces 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트럼프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관료들한테 직접 맞대면해가지고 욕을 하든 뭘 하든 뭔가 하라고 욕을 한 거예요. 요거군요. 요새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장관들이 지금 미 행정부의 트럼프의 장관이나 대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당에서 막 모욕당한다 나가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시원해요.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이 여자가. 야, 왜 이런 거야? 그렇구나. 이
좌판을 역시 요거 맞네. 이 또라이 아주머니 때문에 한국말 이런 게 아니네 지금. 또라이 아주머니 때문에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참 이거 이제 대단. 한국에서 듣고 상륙하겠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사 내용이 이런데 이 여자가 이제 하원에 이제 맥심 워터스인데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지지자들한테 집회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그 관료들을 갖다 직접 맞대면하라. 공적 뭐 이게 뭐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식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주유소나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이렇게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직접 맞대면 해가지고 뭐 하려고 프로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폴리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맞대면 해가지고 막 저항을 하네. 프로테스트 컨프런티드 홈랜드 시큐리티 세크리터리 크리스틴 닐슨 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디서 봤냐? 멕시칸 레스토랑, 워싱턴에 있는 그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이 여자를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에요. 크리스틴 닐슨을 갖다 맞대면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shame on를 줄인 건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and Texas concentration camps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 요번에 그 멕시코 국경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에서 막 이민자들이 막 떼거지로 올라왔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한 번에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엄마하고 애를 갖다 따로 떼어가지고 애들을 그 텍사스에 있는 요 수용소에다 따로 애들만 모아놨어요. 그걸 가지고 부모가 애를 떼어놨다고 비인간적이라고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욕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강제 수용소에 애를 둬야 되는 거는 그건 인간적인 건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질문은 항상 모든 곳에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항상 그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태클 걸어요. 분리해도 태클 걸고 같이 있으면 같이 저런 데다 놨어? 환경이 열악하네? 이런 나쁜 인간이에요. 어디를 가도 나빠요. 이렇게 해서 나쁜 거고 이렇게 해서 나쁜 거고. 이게 비슷한 경우가 뭐냐, 우리나라 언론에서 환율이 올라가도 몰아가고 내려가도 몰아가고 해요.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 내려가면 수출이 안 돼.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또 누가 당했냐면 사라 샌더스라고 대각관 대변인인데 이 여자도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반인 게 뭐라고 이 식당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게 민주당 쪽 같았으면 이 식당 박살 냈을 거야 아마. 네,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상대로 뭐 비판적인 국민 상대로 그냥 무작위 소송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을 갖다 식당에서 한번 쫓아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 문제될 박살 날걸요? 문 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지자들도 돌 던질 거야 아마. 그 식당 다 박살나 일창경지고. 근데 여기 이렇다니까요. 미국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신사적인 이런 거군요. 상당히 자세력도 있고. 보수가 인내심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맥심 워터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수준차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공화당이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죠. 민주당은 미친 애들이고. 이런 정말 엑세스 같은 인간들이 있네. 나는 이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진짜 표가 민주당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공화당 표로 진짜 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표 깎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보다 못해서 이제는 펠로시가 꾸짖는 거예요. 누구를? 맥심 워터스 이 의원대에서. 뭐 때문에? 그 지지자들한테 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 갖다 맞대면 이 사람들 모욕 주가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왜? 표 깎아먹게 네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다고. 표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이 아래 이제 조그만 글씨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자살골이에요.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전 그 생각을 했어요. 둘 다 엑스우먼이 아닌가. 트럼프를 도와주는 엑스우먼들. 미세스 추? 아니 미즈 추처럼? 또 그렇게 했죠. 하여튼 엑스우먼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동료인 맥심 워터스 갖다가 이렇게 올해날 꾸짖었다는 얘기. 아까 그 해석한 부분이 맞고요. 매일매일 갖다 그 사람들 괴롭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뭐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미친 거죠. 요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어서 안 돼요. 바깥에 나오면 좋은데 청와대 쳐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막혀 있어요. 청와대 저기 식당 파업시켜야 되겠네. 그 아줌마들 꼬셔야겠는데
되겠는데요. 그러게. 밥 좀 굶기라고 하루 정도 그러게. 밥 좀 굶기라고 시키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맥신 워러스가 이제 그 월요일 날에 이제 그 트위터로 이제 뭐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 이제 그 과정에서 펠로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의 그 어떤 그 데일리 렉 오브 시빌리티에서 매일매일 어떤 겸손함이 모자른 어떤 뭐 이런 행동이 프로보크해서 뭘 유발했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그 예측 가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던 어떤 이런 반응을 갖다가 불러일으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she added 또 뭐라고 덧붙였냐면 as we go forward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진행을 할 때 we must conduct election in a way that achieve unity from sea to shining sea 해가지고 뭐냐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니까 미국 전역에 걸쳐서 그쵸 나라를 갖다가 단합을 시킬 수 있는 지금 나라가 갈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진보하고 그 다음에 보수가 갈려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유너티 그러니까 이게 단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맥신 워러스를 갖다가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 효과가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이제 무감각 상태, 저기 뭐랄까 불감증에 빠졌어. 맞아요. 하도 그래서 막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그 또 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 자주 보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공화당하고 이제 중간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근데 보면은 1910년부터 2018년까지 그 중간 선거가 여기에 보면은 그 박사님 얘기하면 27번 있었는데 대통령이 나왔던 집권 여당에서 승리한 적은 딱 2번밖에 없대.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승률이 7.4%예요. 거의 진다라고 봐야 돼. 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7.4는 절대 아니에요. 훨씬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The Face of Democrat 해가지고 민주당의 얼굴이 지금 맥신 워터스인데 누구냐면 낸시 펠로시와 함께 훌륭한 지도부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때 fine은 단어법입니다. 훌륭하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사람한테는 훌륭한데 민주당한테는 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they should always stay together 해가지고 그들은 항상 같이 어울려야 되고 and lead democrat 그래서 공화당원들을 민주당원들을 이끌어야 된다. 근데 그 민주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도 민주당이 특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턴말 계속적인 거 해가지고 오픈 보드 그래서 그 국경을 갖다 완전 활짝 열어놔서 이민자들 확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언리미티드 크라임인데 범죄가 그냥 수없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이런 이러한 민주당원들 어떻게 잘 미래로 이끌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크루트하면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힐러리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힐러리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던 일 계속하라 이거죠.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표가 올라가는 거니까 중간선거에서 계속 하던 대로 하세요. 둘 다 엑스우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계속 하던 대로 쭉. 그 얘기가 시종이니까 쭉 가시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난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청원이 올라왔어요. 홍준표 대표를 사퇴하지 못하게 계속하도록 해라. 네, 엑스맨이니까. 엑스맨이니까 우리한테 도움되니까 계속 계속 하시라고. 근데 카테고리가 뭐였냐면 애완동물이었다. 이게 맞네.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쭉 해달라는 얘기. 쭉. 자기는 불만 없대요. 낸시 펠로시, 맥심 워러스 너무 좋대. 네, 너무 좋대. 재밌습니다. 야,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현재 완료인데 그 이제 현재 완료가 이렇게 용법이 4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 부분에서 이렇게 그 후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have 나오고 establish a fine leadership인데 여기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에 해당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또 나와요. 요건 이제 거의 뭐 끝부분에 온 건데 지금 민주당 애들은 뭐야? 혼란에 빠져있다 이거죠. 멘붕 와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판결 4개 스트레이트로 먹었죠. 저 여자 완전히 맥신 워러스가 미친 데가 지지율 깎아먹었죠. 그렇죠. 게다가 그 케네디 판사 내려오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는데 자기가 보수적인 인물을 추천하면은 미 연방대법원을 완전히 시멘트 까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보수적인 성향을 완전히 까는 거고. 콘크리트 되는 거네. 콘크리트 될 때 완전히 멘붕 온 거예요. 멘붕 왔다 해가지고 단어를 쉽게 쓰잖아요. 그렇죠? 오픈 이거는 지지자들 보라고 하는 게 단어가 굉장히 쉬워요. 혼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국경을 확 열어놓고 그리고 범죄를 무제한으로 하는 거는 확실한 방법이다. 뭐야? 선거를 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렇죠. Republicans are for 해가지고 공화당원들은 찬성을 해. Strong borders 해가지고 그 경계선, 그러니까 국경을 갖다 확실하게 막아놓는 걸 찬성을 하고 범죄를 반대한다는 얘기죠. Big Night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What a Big Night에서 아주 좋은 밤이라는 얘기죠. 멋진 밤이다 이렇게 감탄사예요. 왜 멋져? 멋진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사람 26일하고 27일 사이에 이 사람한테 완전히 그냥 기분 좋은 일만 연타석으로 쫙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째지니까 Big Night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군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 언체크 크라임 보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의 무비자 네. 그 카드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결국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언체크 크라임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억제가 안 돼. 그냥 그럼. 범죄가 막 그냥 쏟아서 들어가고 쏟아져 막 저지르면 경찰도 감당 못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경찰이 뭐 몇 명 된다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못 막죠. 일 저지르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와요. 그 아까 지지율 얘기했죠. CNBC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씹어대는데 여기에서조차 이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인들 대다수가 지지를 한다. 트럼프의 경제 핸들링, 취급하는 것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CNBC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보면 아주 환상돼요. 이 부분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확대시킨 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6%나 올라서 51%가 됐다. 이게 51%인데 이제 어디에 하는 거냐면 최근 CNBC의 전미 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또 54% say에서 54%의 미국민들이 얘기하는데 economy is good or excellent에서 경제가 좋거나 아주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the highest recorded by CNBC in the 10 years of the survey 해가지고 CNBC가 10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치로 높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오바마 시절 때부터 조사했는데 오바마 때보다 더 높게 나와서 말 다 한 거죠. 네. 끝난 거예요. 이런 이걸로 거 거의. 못하는 거지. 게임 그 상황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recent headlines on immigration have not hurt its ratings 해가지고 최근에 이민자 관련해가지고 그 페이크 뉴스 쪽에서 막 씹어대는 그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의 그 지지도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얘기죠. 그거 아무리 해봐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사람 신경 안 쓰니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고 나 따뜻하면 다른 사람 문제를 신경 안 쓰는 게 이민자는 내 나라 국민인데 그걸 왜 신경 쓰라 이거죠. 누군지 모르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민자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내 국민 내 가족부터 지켜야지. 내 가족은 다치든가 말든가 사고도 안 하고 남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서 지금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문재인은 그런 면에서 그런 가장 북한 대통령이 같아. 북한만 신경을 써. 우리나라 국민들 신경을 안 써. 옛날에 어떤 일본 외교관인가요? 기자인가요? 누가 그랬죠. 문재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문재인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더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얘는 아니 걔가 아니라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걔가 아니라 그래도 문재인 씨는 네. 점잖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가능하면 안 하냐고 네. 요건 막 튀어나오는데 안 하려고 그래서 약간 그 문재인 씨가 계속 정은이 뭐랄까 시다 발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서포터 역할을 하고 치어리더 역할을 해주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 뭐 일주일씩 그냥 감이 몸살 걸렸다가 안 나오고 나와서 핑계댈 게 없으니까 가로 살려 어쩌고 사람하고 국민들 먹고 살려고 아무리 아파도 몸 풀고 나와요. 당신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해 진짜. 한 방에 그냥 팍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심정. 거의 다 끝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대요. 그렇죠.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렇지만 트럼프는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 떨어졌다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지지를 해주죠. 지금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넘쳐가지고 일자리를 골라서 가요. 골라서.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데 보면 일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들한테는 초이스,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발전한 거예요. 오바마 시절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해외에 있는 공장들 다 들어왔잖아요. 리쇼어링 돼가지고 니들 바깥에서 물건 만들면 세금 때려가지고 인건비 깎은 것만큼 물건 가격 올려놔서 아무 소용 없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미국 내 들어와서 일자리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아이폰도 이제는 메이드 인 US예요. 팍스콘이 위스콘신에다 공장을 짓거든요. 네. 트럼프가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은 이제 중국제가 아니고 이제 미국제가 됩니다. 메이드 인 USA가 됩니다. 뭐 중국의 그 최대 통신 장비 업체 GT가 네. 지금 부도 거의 뭐 좀비 기업이죠. 좀비 기업. 죽였다 살렸다를 제가 기억으로 한 4-5번 했어요. 그다음에 모바일 차이나 이게 미국 시장 진출 더 이상 못하게 금지시키고 원천 금지. 이제 화웨이 나오죠. 화웨이는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제 또 금지시키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파산하라고 화웨이도. 와 기도빨 세네. 예, 매일 합니다. 언제까지? 파산할 때까지.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예. 백 기자님 이제 기독교 신자시니까 네. 그리고 저 부처님 믿는 분들은 부처님께 믿고 네. 저기 알라 믿는 분들은 알라한테 믿고 그래서 화해는 무조건 깨져야 된다. 파산해야 되고 걔네들은 절대로 5세대 통신세대 그 통신장비 업체로 끼어서는 안 되는 애들입니다. 걔네들 예. 분명히 견제를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될 거고요. 트럼프가 이미 노리고 있고 자 네. 다음 거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크 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피니언이라는 자기가 이제 그 기고를 한 거예요. 자기 글을 갖다가 폭스뉴스에 기고를 했는데 자 축하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자 여러분들 당신들이 방금 옳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쫙 해가지고 미 연방 대법원이 제대로 돌아가죠. 판결 제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 막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게다가 또 연방법원 판사 한 명 추천을 더해서 완전히 미 연방대법원이 시멘트 콘크리트 깔아가지고 기둥을 제대로 나라의 기둥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니들의 선택이 옳았다 이거죠. 유권자들 제대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죠. 트럼프 말이 옳다. 트럼프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중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딱 와서 보니까 니들이 옳았다는 얘기야. 결과 딱 놓고 보니까. 네, 판정 승 지금 거두고 있고요. 이 좀 더 가면 이제 케어승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여기에 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 근데 한 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원 다운이라고 있죠. 원 다운에 케네디 81세 되신 분이 내려왔어요. 종신제기 때문에 투고에서 2명이 더 내려올 것인가 보면은 From the beginning of Donald Trump's presidency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임기 시작한 그때부터 전문가들이 종종 누구누구를 힐끗힐끗 하냐면 3명의 나이든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케네디가 이 사람이 이제 리타이어링 하기 때문에 이제 퇴임하기 때문에 요거는 포터스라고 해가지고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갖다가 약자예요. 이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질 것인가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solidify the conservative majority 해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의 다수를 갖다 이제 확실히 부를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can he do more? 그가 이보다 좀 더 뭐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2명이 클린턴 시절에 이제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사람이 2명인데 스티븐 브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루스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나이가 이분은 남자분인데 79세, 이분은 여자분인데 85세. 미국 평균 나이가 78.4세인가 그럴 거예요. 79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평균 나이 지나갔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오늘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 사감정 없는, 별로 사감이 없어요. 근데 85세면 평균 수명 한치씩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신다고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그 트럼프 임기 1기 4년 동안에 이 사람이 아마 내려오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4년 더 해서 임기에서 2기 집권하게 되면 이 사람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2명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9명 중에서 7명이 네. 보수 성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종신이고 40대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세대를 가요.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지속이 된다는 얘기니까는 앞으로 보수가 25년, 30년 어떻게 깎다없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보 애들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그 위에 나온 것 같은데 넘기기는 그렇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요거 말고 아까 항소법원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네, 네. 그 뭐
제9, 뭐 순회, 뭐 연방 항소법원 이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항소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갖다가 갈고 있어요. 물갈이를. 그래서 그 뭐 이충국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 130명 이상 물갈이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보수적인 판사를 넣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오는 거 귀찮고 아래에 있는 항소법원에서 끝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뻑하면 소송을 내니까는 대법원 가지 말고 초장에 아예 거기서 박살을 내겠다는 얘기가 소송도 내지 마. 해봐야 어차피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예 원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진작에 이렇게 화끈하게 했으면 그러면 안 당했죠. 안 당했죠. 8대0 이게 말이 돼? 어떻게 8대0이 그게 정상적인 사회에서 북한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고. 안 되죠. 이거는 이미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화 됐다는 얘기야. 북한화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 주사파에 의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는데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인드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북에서 직접 취직하신 분들께서 이 법 쪽에 청와대 국회 그리고 온갖 기관에 지금 심지어 이제 기업들까지도 뭐 노조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겠고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금야금 이렇게 맛있게 잠식하고 드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구마구.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내가 뭘 분석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가고 네.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네. 방송은 여기까지 이야, 준비합니다. 자, 우리도 긴 여정을 거쳐서 오늘 맞습니다. 좀 재밌고 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오늘 우리나라 사법부 그 심각한 상황, 일사부재리도 없고 법정 제형주의도 없고 불구속 원칙도 없고 모든 그 법치주의에서 생명처럼 지켜내야 할 모든 가치들이 무너진 게 지금 한국 법조 사법 현실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법에 의해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인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바로잡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저기 배경래 기자님을 모시고 트럼프의 트윗 보객이 두 번째 시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로서 세 번째 맹세위에 닥치고 외신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